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안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 또한 많이 불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새바람이라 그럽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매우 세찹니다. 사시는 곳은 어떤지요? 지금 여러 가지 정세가 많이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스카이 데일리에 지금 중국, 그다음 코드 넘버 99 이것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점점 조금씩 입김을 불어넣고 있고 그런 메시지가 점점 나오고 있죠. 이것은 아니 땡 꿀뚝 연기 나지 않죠. 결국은 수원연 수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옛날 농촌진흥원 소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거기 연수원에 있던 그 자들 결국은 스카이델레가 좀 문매를 맞았는데 이것이 점점 수면으로 오르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면 이미 중국 간첩단을 인지하고 계셨다. 이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일파만파로 마지막 신의 한 수 그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천 동지할 특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누구나 바라고 있고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한 방에 이제 마지막 어퍼컷을 한번 날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늘 매일 지금 수면을 떠오르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심각합니다. 이 황태자가 있고 프로페서로 취업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면접관들이 아버지 친구가 들어가고 그죠? 저쪽에는 또 내 친구가 들어가고 이쪽에는 내 친구가 들어가고 이런 식에서 차라리 답안지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안지를 주고 채점하고 똑같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죠. 이거는 어차피 합격시키려고 하는 면접이죠. 그럼 다른 친구들은 이 젊은 친구들 지금까지 선관위 시험 쳤던 친구들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1등, 2등은 밖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꼴찌가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거는 바로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선거와 채점, 학점 이런 것들은 부정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죠. 젊은이들 이상 꿈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대, 20대, 30대를 지금 나오는 거지 10대가 지금 시국선을 하는 것은 이수인 장관 앞에서 시국선을 지금 우리 성인들보다 더 잘하잖아요.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또 이런 말들이 저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현재 6명이 선관위 위원장을 지내왔죠. 근데 이 자들은 전체적으로 선관위가 현재가 어떻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공격들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 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나중에 만약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8명 똑같이 합의체를 해서 해보면 그냥 또 손들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또 잊혀지는 사람으로 추억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내버린다는 거죠. 이게 시나리오가 아주 끔찍한 시나리오고 이 자들은 그래서 전체를 공격하기보다는 한 명 한 명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가 문현배우고 대놓고 딱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그 지적을 딱 해버리니까 보따리서가 탁 일어서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팩트를 공격해야만이 이 자들은 꿈쩍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이미선이, 정계선, 정정미, 문영배 이 자들을 문영배가 또 뭐가 계속 나오죠. 문영배는 까도 양파 같은 인간이에요. 자, 그런 개인적 일탈을 건드려야만이 이 자들이 자극을 받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고 지금 시대적으로 흐르면서 몇 사람의 우리가 위인들이 나한세 영웅들이 탄생하고 있죠. 저는 첫 번째 나한세 영웅은 국민이라고 봅니다. 10대, 20대, 30대 태극기 부대 그렇지 않습니까? 점 시골에서 강원도로 가시는 분, 이순신 동상으로 가시는 분, 예의도로 가시는 분, 국민 모두가 나한세 영웅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전한길 쌤이 많은 돈을 손해 보고 지금 길거리 나오셔가지고 좀 단식도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박수영 의원하고 단식도 하려고 하는데 서정호 변호사가 말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구인가 봐요. 그런 말도 들리는데 좀 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렇게 광화문을 이끌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정광훈 목사님이 되겠죠. 그리고 황교안 그죠? 부검입니까? 부감이죠. 부감을 부패, 부정선거 감시단이죠. 이끌고 있고요.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거기도 변호를
맡아 주시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좀 일을 많이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참석을 했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황교안 님이 또 저는 시대 영웅이다 또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힘들 물론 다 참석은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주진우 의원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종 의원하고요. 또 이런 분들 여러 가지 또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또 원희룡 장관 그리고 원내의 정부 그죠? 도처 지부장들 이런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국힘당에 미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운 사람을 보고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힘쓰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심점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힘당 얘기하니까 바로 국힘당이 지금 떠오른 건 아무래도 한뚜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 지금 그래서 차명진 전 의원이 개소리 하지 마라, 니는 죽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책을 쓰든 지랄을 하든 비건은 참 소용이 없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 소인들은 이 말바꾸기라든가 이 남의 비수 찍으라든가 등 돌리는 걸 잘합니다. 그런 자는 그게 큰 위인이 될 수는 없죠. 큰 대인이 될 수는 없고 또 큰 정치인은 될 수가 없는데 제가 늘 이재명에는 지금까지는 동네 이장감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입을 옷이 있거든요. 그 옷이 크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만이 사람은 삶은 편안하고 행복 지수가 높은 겁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고 또 작으면 터져버리죠. 크면은 그죠 맵시가 안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은 자기한테 적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술책으로 가면으로 그다음에 사칭으로 이래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거죠. 검사 사칭, 총각 사칭, 이지 않습니까? 조기 사칭, 요즘은 또 꽃게 사칭, 뭡니까? 사칭이 하도 많아. AI 사칭, 그다음에 요새는 군인들 젊은 사람은 군대 안 간다 해서 지금 몸매를 맡고 있죠. 군대 사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이 계속 이제 3일째 우리 탄핵 반대 운동 지나고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멘붕에 빠져서 그 소리를 많이 하는가 봐요. 정신이 이제 혼미해서 왔다 갔다 하는가 봅니다. 그래도 절대 마음을 놓지는 못합니다. 현재 이자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개인적인 공격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는 사실 없어져야 될 공간이 아닌가.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이 두 개는 정말 뭡니까? 어떤 데다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입을 탁 다물고 있는 참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그저 의심스럽죠. 그 어떤 개혁을 하자, 부정선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개혁을 하자, 뭔가 좀 그저 이렇게 하는데도 입을 다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하도 지적을 하니까 한마디 내놓는 게 더불어민주당 함부로 지적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요런데 이제 어떤 대변에 한마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웃기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둑놈 재발 지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선관위 공격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있습니다. 뭔가 그죠 냄새가 콜콜하게 나죠. 그러고 국힘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찾아갔죠. 대통령이 신묘일적 그죠 신축원의 무인인데 사실은 거의 배포가 산의 대장부 같은 배포예요. 말씨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것 같지만 대통령님의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굉장히 그저 카리스마가 있고 심지가 굳고 남자 열보다 난 그런 여성이거든요. 이런 분을 찾아가니까 바로 뭡니까?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딸답게 그렇습니까? 한마디를 탁 저질렀죠. 그래서 뭡니까? 건영세, 건성동이 잘해라. 너그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 어차피 왜 그래서 이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럼 건성동이나 건영세나 영원히 대선 주자는 될 수 없죠. 대선 주자가 되려면 색깔이 분명한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아마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앞으로 대선 반열에 올라가리라 봅니다. 대선 반열에 올라가려면요 꾸준한 한결 같은 심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이거 중국 팬인지 국힘 팬인지 더불어 팬인지 팬을 알 수가 없는 게 정체성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권영세, 건성동에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노선을 정해주지 않고 보수 우파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국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반 쪽인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팬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굉장히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뿐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화한 사람이 딱 지적을 할 때는 그 자들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그래서 절대 이 자들이 아무리 뭐 국회의원 5선 6선에도 대선 발의에는 못 오는 게 바로 그런 소인배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봄이 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니까요. 신평시가 우리 유승희 대통령님의 그 멘토지 않습니까? 이런 분의 봄비 소식에 좀 글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이걸 읽어드리면서 이 영상 마칠까 합니다. 그대에게 다시 찾아온 봄날이 너무나 고마워. 그렁그렁 눈물 번지는데 그대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어느 날 새벽 우리가 함께 본 설중매 아득한 내 시선에 담겼던 의미 이제 그리워하지 말아요. 그대 어깨에 얹었던 내 손 가늘게 떨리며 낸 내 사랑의 소리 이제 슬퍼하지도 말아요. 비록 우리가 다시 볼 수 없어도 나는 그대 곁에 언제나 있으니까요. 내가 봄이 걸어오는 들판 흩날리는 꽃잎 하나 되어 그대 코에 향기를 묻히며 떨어지리. 오늘도 나는 그대의 환영 그리며 정처 없는 시간의 배를 탄다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드는군요. 일상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조급해져 자꾸 부스러지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비리와 부정으로 뒤덮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외부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서늘해 버릴까요? 그들의 뻔뻔스러움에 미칠 듯한 분노가 온몸을 덮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이럴 때 시를 쓰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고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을 떠올리며 큰 위안을 갖습니다. 실로 신앙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군요. 연못에 물고기들이 긴긴 겨울을 나며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 봄을 맞이합니다. 기특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세상에 우리 물고기는 이 편안함을 가지는데 이 사람이 탐욕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자의 이 탐욕,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니까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더불어 등당 안에서도 지금 뭐 팽당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퇴출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도 나오고 아마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칩 깨구리가 나오는 바로 그런 날 내일이 되겠죠. 내일이 지나면은 더불어민주당 안에 내부는 엄청나게 격화가 될 것입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박명수입니다.